자, 이번에는 지문 아래 화자가 등장하는 경우 독해법입니다. 이것을 익히면 시간을 엄청 줄일 수 있죠. 자, 대개 문제 보면 발문, 지문, 선택지 형태로 구성되죠. 그런데 특이하게 가벌병정 이와 같은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게 바로 화자가 등장한 경우죠. 그러면 가벌병정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나 대신에 이 지문을 읽고서 자기들 생각을 밝힌 거죠. 따라서 나는 이 지문을 읽지 않고 그들의 대화만 보고서도 충분히 지문 내용 전체를 파악할 수 있죠. 실제 예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밑에 A, B, C, D 이들 대화가 나와 있죠. 자, 예시 보세요. 하지만 맞다 그렇다 하지만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자, 공공의 적에 강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A는 지문 내용 전체를 공공의 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오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공공의 적 그러면 역기능이죠. 오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반대 순기능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성분이다. 이게 바로 순기능을 뜻하죠. BC, 자, AC 대화에 맞장구를 쳐주고 있습니다. 필수 요소이기도 하지 하고 순기능에 대해서 맞장구를 쳐주고 있죠. C, 하지만 또 잡혔습니다. 이제는 A, B 대화에 대해서 반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역기능으로 가야 합니다. DC, 맞아 하고 C에 대해서 맞장구를 쳐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체크하고 질문을 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죠. 자, 콜레스테롤과 무엇의 관계일까? 심장과의 관계에서 꼬리 보면 세계보건기구도 섭취량을 2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 이제 콜레스테롤이 우리에게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죠. 나쁘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나기 때문에 A, B 대화에서 순기능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는 역기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역기능을 언급하고 있는 선택지 4번 바로 고르면 되죠.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자, 34번 문제 역시 예시 문제죠. 드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자, 문단이 두 개입니다. 머리, 꼬리 위주로 봅니다. 첫 문단, 꼬리,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답을 정할 수 있는데 밑에 화자를 보겠습니다. A씨, 자, 활용되고 있다고 해. B, 하지만 내 의견이죠. C,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일까? 자, 앞으로 가능성 많다 그 얘기죠. 그래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5번, 자, 딥마인드 알파고 이슈를 가지고 논하고 있죠. 근데 다 읽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합니다. 화자가 등장했습니다. 삼식이 이슈였다 하고 이슈를 던지고 있죠. 삼순이 선택했다. 역기능이죠. 길동이 자, 삼순이 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할지 보는 겁니다. 기대감도 생겼다. 이것은 순기능이죠. 길순이 맞아. 자, 길동이 대화에 대해서 맞장구를 쳐주고 있습니다. 고정관념 깨는데도 한몫을 했다. 순기능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자, 도로공사 같은 경우 거의 이와 같은 형태로 문제가 출제됐었다.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36번입니다. 수자원 내신 문제죠. 자, 이와 같은 데이터 있다.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일단 화자를 먼저 보는 거죠. A사원, 자, 이와 같은 이슈를 던지고 있습니다. 뭐죠? 소셜 커머스를 통해서 우리 티켓을 팔자 이거죠. B사원, 하지만 구매 인원수 많을 거다. 하지만 할인율이 높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수익이 적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A사원이 이제 반박을 합니다. 자, 높은 할인율 감안하자. 하지만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팔면은 홍보 효과 기대할 수 있어. 생기는 떡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관심도 끌 수 있다. 생기는 떡이 두 개란 얘기죠. B사원이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합니다. 하지만 자, 계속 게재된다. 그러면 그만큼 싸구려를 판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은 기대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반대 역기능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A사원이
B사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네가 말한 그것은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자, A사원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자, B사원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뭐죠? 계속 계좌라는 거죠. 그러니까 A사원이 계속 계좌가 아니야. 판매 기간을 봐. 그러죠. 그래서 1회라는 표현 가지고 답을 찾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한편 독해법이죠. 지문에 한편이라는 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편의 쓰임새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죠. 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반면에 다른 것도 했다 하고 반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문단에 한편이라는 글이 쓰이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지막 문단 머리에 한편이라는 글이 나와 있으면 그 문단은 읽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된 내용에서 살짝 비켜간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자, 지문을 보세요. 손흥민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폭발적인 골을 넣었다. 그런데 한편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살짝 비켜간 내용이기 때문에 마지막 문단에 한편으로 시작되는 문단은 읽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한편이라는 표현이 문단 중간에 또 문장 중간에 들어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읽어줘야 합니다. 마지막 문단 머리에 들어온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이 한편은 가끔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38번 피시의 문제죠. 한편이란 글이 역시 마지막 문단이 아니라 중간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지문은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슈를 보세요. 세계화에 대해서 논하고 있죠. 세계화 어떤 내용이죠? 이제 국경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근데 1번 보세요. 국가의 의미 강화했다. 그러면 안 되죠. 이 문제는 사실은 읽지 않고 선택지 내용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답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39번 문제, 감정 문제인데, 자, 지문 보세요. 한편이라는 표현이 마지막 문단 머리에 올라와 있죠. 이럴 때는 읽지 않아도 됩니다. 왜? 살짝 피해간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은 문제 해결에서 다루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영역 공부할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대수능 문제죠. 지문을 봅니다. 한편이란 표현이 마지막 문단 머리에 올라와 있죠. 그러면 이것은 읽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이 문단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문단이죠. 글은 머리, 꼬리 위주로 봅니다. 첫 문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하지 말고 환경이란 단어 찾아서 답을 정하면 됩니다.